자,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요새 프로젝트가 너무 좀 비싸서요. 이것저것 할 시간이 없었는데, 최근에 좀 지적을 받은 것도 있고, 기분 나쁜 일도 있어요. 기분 나쁜 일도 있어서, 네, 그냥 차근차근히 기초부터 다시 하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블로그에는 이제 튜토리얼 파일이죠. 파일이 아니라 내용이죠. 튜토리얼 내용을 올릴 거고 이렇게 비디오로 유튜브로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올릴 거는 일단 유튜브에는 아마 다 스터디 제가 그냥 좀 막 해보고 싶었던 거만 올렸을 거예요. 근데 조금 형식을 갖춰서 올릴까 해서 이렇게 제 얼굴도 보시고 주말인데 같이 연습도 하시고 또 모르는 것도 물어보시고 또 저한테 아이디어도 주시고 답답한 일이 있으시면 메일도 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시죠. 오늘은 첫 번째 플랜트 시뮬레이션을 왜 하냐, 이제 이거 왜 하냐에 대해서 진행할 거예요. 맞다. 먼저 아마 이걸 보는 분들은 아마 뭐 대학생, 대학원 분들이나 아니면 현업분들 근데 이거 잘 안 볼, 자기가 할 수 있는 현업분들은 이제 안 받으세요. 본인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 본인을 뽑으셨는데 요 직무를 맡으셨다 했을 때는 이제 최대한 퀵하게 좀 짧게 할 수 있게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일정은 그냥 왜 하는지에서 이제 같이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요 직무를 받으시면 이 화면을 보실 수 있어요. 와, 라인이 보이고 감매가 있고 작고가 있고 팩토리 51이 계신데요. 이제 처음 배우면 이런 생각합니다. 이걸로 공장 만들었네. 근데 뭘 할 수 있는데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제 딥하게 보면 아무래도 여러분이 이걸 배우고 있다고 하면은 대학원분이 아닌 이상 이 툴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시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이 툴의 이제 장점, 비슷한 툴도 많죠. 플렉심이나 애니로직도 있는데 저는 이제 주로 플랜트 시뮬레이션을 다루기 때문에 플랜트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같이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플랜트 시뮬레이션은 실제 제조 현장과 물류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흐름, 대기 병목, 자원 사용률, 생산량, 리타임을 가상의 모델, 그러니까 플랜트 시뮬레이션 아니죠. 안에서 실험해보는 도구입니다. 시뮬레이션 도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쁜 공장 애니메이션도 만듭니다. 여러분이 어떤 산업에 종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영업과 함께 일하신다면 이제 데모를 만드실 때 최대한 수려하게 만드시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윗분들이 좋아하시는 옴니버스, 우와 엔비디아, 우와 멋있다,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이제 캐드 형태가 여러분이 좀 정교한 캐드가 있으시면 이것도 꽤 나쁘지 않다. 이제 영업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계약을 따내야 될 때거나 이제 중요한 C레벨들 분들 VIP 분들을 보여드려야 될 때나 굉장히 좀 잘 먹힙니다. 네. 이제 만약에 저희가 물류 창고 회사라고 할게요. 물류 창고 회사에서 렉 설계하고 스테카 그램 깔고 해서
너희의 조감도를, 움직이는 조감도를 딱 만들어주는 거죠. 영업 단계에서. 그러고 나서 실제 설계에 들어갈 때 플랜트 시뮬레이션은 뭐 변수를 변경해 가면서 이제 고객에게 뭐 운영이나 투자 의사 결정을 더 안전하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제조 현장에서 시뮬레이션이 필요할까요? 제조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조금 공감을 못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한번 아래를 한번 보시죠. 뭐 설비 한 대를 추가로 도입하면 생산량이 얼마나 늘어날까? 또는 작업자가 너무 많아 보여. 한 명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 또는 뭐 컨베이어 속도를 올리면 생산량이 얼마나 늘어날지? 뭐 버퍼를 얼마나 가져가야 돼? 우린 이 라인에 대해서. 또는 뭐 확률적으로 설비 고장이 좀 많아지면 뭐 납기에 우리가 무리는 없을까? 뭐 아니면 뭐 AGB, AMR을 뭐 도입하면 어떤 생산량,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간단하게 여기 있는 내용이 이제 좀 시뮬레이션 한 이유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조금 이제 전통적인 이제 무동량 시뮬레이션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좀 예를 들어서 장비 셋업이나 뭐 투자를 판단할 때 한 대를 넣었을 때 우리는 뭐 생산량이 얼마 증가하거나 또는 새로운 공장을 지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생산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까 같은 이제 전통적인 좀 셋업 전의 사전 검증을 위한 이제 시뮬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엑셀로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많이 하시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AMR 회사다. 그러면 저희 뭐 고객한테 정보를 받아요. 그래서 뭐 우리 뭐 부지는 어느 정도고 뭐 장비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걸 뭐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AMR로 이제 거리나 이제 뭐 로드 언로드 타임 등등 뭐 호출 시간 뭐 회전 반경 뭐 등등 해서 엑셀로 표를 만듭니다. 거기서 이제 다 함수를 짜자자작 집어넣어서 요래서 이때가 필요해요. 우리 엑셀을 믿으세요. 같은 거죠. 진짜 심하게 말하면. 근데 사실은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게 아니죠. 엑셀로 하면. 예를 들어서 뭐 한 설비의 처리 시간이 30초이고 뭐 A 설비가 30초고 다음이 35초라고 해서 항상 35초마다 제품을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실제 현장에서는 뭐 사이클 타임이 뭐 30초인 설비더라도 사실 뭐 28초도 되고 29초도 나오고 31초도 나오고 고장도 반영해야 되고. 여기 보시면 앞 공정의 변동, 뒷 공정 마킹, 블락, 뭐 작업자 이동 들고 가는 건 사실 이동하는 거 엑셀을 반영이 안 되죠. 그리고 설비 고장, 확률적 고장도 엑셀에 반영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장뿐만 아니라 뭐 툴 체인지를 해야 된다. 뭐 우리 절삭 공구는 1000번 쓰면 갈아줘야 돼요. 그럼 갈아주는 시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엑셀에서는 그런 시간까지는 이제 스프레드시트에서는 그런 것까지 이제 감안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우선순위라든지 뭐 제품 종류, 배치, 뭐 운반 장비, 이동 시간, 뭐 AMR이나 뭐 포크리프트, 뭐 지게차가 되겠죠. 뭐 요런 게 조금만 사실은 달라져도 많이 좀 바뀌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좀 사이클 타임이 짧은 설비들이 많은,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뭐 10초에 하나씩 제품이 나와야 돼. 뭐 라인 빌리시 뭐 해서 10초에 한 번씩 나와야 돼. 같은 경우는 정말 예민하거든요. 하나의 그
변수에 의해서 사실 그 변동값이 굉장히 심해지기 때문에 이제 요 시뮬레이션으로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시면 되겠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은 실제 현장을 바꾸기 전에 이제 가상 공장에서 모사하는 거죠. 설계 안대로 모사해서 여러 플랜 개선안이라고 써져 있는데 플랜을 한번 실험해보고 의사결정을 해주는 툴이다. 그래서 셋업 전에 가상의 라인, 가상의 공장을 먼저 깔아서 이제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중에 플랜트 시뮬레이션 뭐냐? 이제 지멘스에서 지멘스 좋은 회사죠. 플랜트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요게 제가 알기로 옛날에 플랜트 시뮬레이션 지멘스 회사가 아니었고 어디 회사에서 사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 20년 전에 그때 이후로 이제 지멘스가 계속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물류 생산 시스템 뭐 첫 번째로는 보통 독일 거기 때문에 독일 쪽 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옛날엔 좀 자동차 산업에 좀 많이 강했어요. 근데 이제 화학 물류 시뮬레이션이라든가 근데 약간 프로이 같은 걸 조금 더 전문적인 느낌은 아니고요. 프로이 같은 이제 좀 흘러가거나 메터리얼 플로우에 대해서 한번 실험해 볼 수 있다. 프로이보단 조금 화학에서는 아무래도 유명하진 않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플랜트 시뮬레이션을 사용해서 대표적으로 아래 것들을 많이 하죠. 생산량 분석. 우리 뭐 한 시간에 몇 대 나와? UPH가 얼마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병목 분석. 우리 왜 지금 라인 밸런싱이 이렇게 안 맞지? 어디가 문제야? 어디를 개선하면 돼? 우리 현장에서 또는 우리 셋업 하는데 왜 여기가 막히지? 하는 거 보실 수도 있고요. 리드 타임. 한 제품이 이제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 굉장히 중요하죠. 스타트부터 엔드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설비 가동률. 어느 설비는 뭐 놀고 안 놀고 설비가 만약에 좀 빠릿빠릿하게 돌아간다. 요새는 90 뭐예요? 95%까지 보시려 하더라고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작업자분들 여기에 우리가 3명을 생각했는데 실제 3명을 넣는 게 맞아? 또는 이제 교대를 2교대, 3교대 뭐 플랜을 짜는데 사람을 몇 명 투입해야 돼?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요거 제일 화두죠. 사실 뭐 생산 물류 시뮬레이션 전통적인 것도 하지만 요새 AGV, AMR 대수 산출 또는 경로 요거 많이 하려고 플랜트 시뮬레이션 많이 하십니다. 많이 여쭤도 보시고요 저한테. 요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버퍼 용량 검토 요것도 필요하죠. 뭐 라인 밸런싱 중요합니다. 이거 사이클 타임 라인 밸런싱 최대한 맞추려면 중요하죠. 그리고 설비 투자 효과 이게 이제 윗분들 설득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거죠. 우리가 설비를 늘려야 된다는 건 알겠어. 근데 무턱대고 뭐 예를 들어서 100억을 투자해야 됩니다. 왜? 라고 했을 때 엑셀을 갖다 드리면 아마 거의 통과가 안 되실 겁니다. 요새는 물론 이제 다른 제안서나 뭐 그런 걸 만드시겠지만 이제 좀 비주얼적으로 좀 보여드려야 우리가 요렇게 생각하고 있고 요렇게 하면 뭐 생산량이 얼마가 늘어서 우리 영업이익 또는 매출은 얼마나 증대될 거야.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시각적 자료나 이제 정량적 자료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 다음은 생산 계획 및 주문 투입 규칙 비교. 요건 좀 뭐냐면요. 우리가 셋업이라는 전통적 시뮬레이션에도 쓰지만 이 툴을 운영의 툴로도 사용을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공장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 근데 우린 더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최적화할 게 뭐가 있을까? 이쪽 우리가 투입 주기나 이런 거를 우리가 뭐 그
자재 주문이나 언제 해야 언제쯤 올지 요것도 시뮬레이션으로 진행이 사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생산 계획도 우리가 뭐 A를 월요일에 20개, B를 뭐 화요일에 30개, C를 수요일에 50개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순서를 C, B, A 순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알아내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이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장과 유지 보수 영향 분석은 조금 일부러 한번 고장을 내거나 확률적 개념이 들어가긴 한데 여기서 뭐 약간 실제 파괴나 뭐 스트레스나 이런 걸 검토하는 건 아니고요. 확률 그러니까 뭐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 또는 로우 데이터에 의해서 확률적으로 이렇게 걸리더라. 그러면 요거를 확률적 고장 빈도를 라인에 적용했을 때는 영향도가 어느 정도까지 관여되느냐 이런 거 좀 딥하게 들어가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화두가 되는 이제 디지털 기반 실시간 데이터 연동. 뭐 피지컬 AI는 애매한 것 같아요. 저는 디지털 트윈이 여긴 조금 더 맞는 것 같고, 디지털 트윈이 이제 실제 가상 공장이랑 똑같이 만들어요. 실제 공장은 가상 공장을 실제 공장이랑.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쓰는 시스템 SAP, MES, MOM, 뭐 APS 등등을 연계해서 실시간 연동해버리는 거죠. 그게 실시간 연동이 오케이 됐다 하면은 보세요. 실제 저희가 생산 계획 관리 부서에서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라고 해서 현장에 바로 할 수 있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가상 공장이랑 실제 공장이랑 이제 정합성이 뭐 95%, 뭐 진짜 99%까지 올랐다. 99%도 가능했으니까 그 경우에는 이제 실제 공장이 하나 가상으로 더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생산 계획을 변경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를 실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사결정에 이제 굉장한 도움이 되죠. 그래서 단순히 뭐 숫자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2D 또는 3D 환경. 그리고 추가로 이번 주에 새로운 버전이 업데이트 되는데 2D는 이제 더 이상 지원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버전에 여러분이 쓰시는 버전이 있겠지만 이제 새로운 버전에는 2D를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새로운 버전으로 요걸 찍어서 올릴 거거든요. 이제 나중에 한번 보시죠. 같이 업데이트 노트를 제가 봤지만 써봐야 느낌이 오니까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굉장히 큽니다. 이게 기술자라면 당연히 엔지니어는 당연히 숫자만 보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상대해야 될 건 엔지니어가 아니죠. 구매 능력이 있는 분들이죠. 결정 능력이 있는 분들이죠. 구매팀이거나 이제 VIP 이제 높은 분들한테 이제 가상 공장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직 이렇게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만들어서 드리면 좀 영업에서 조금의 점수라도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객체 지향 모델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제조 시스템도 구조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에서 많이 쓰입니다. 대학원 여러분들, 여러분이 가고 싶어하는 유명한 반도체 회사들 다 사용합니다. 아마도요. 제가 알고 있는 데는 있는데 다른 데는 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신 모듈 오피스 UA나 소켓, 이제 UDP 뭐 IPA 방식이죠. 뭐 DB 외부 시스템 연동, 아까 말했던 이제 MES, SAP를 이제 DB랑 연결하든지 소켓으로 연결하든지 아니면 PLC랑 다이렉트로 오피스 UA로 붙이든지 해서
데이터 분석 시스템과도 연결할 수 있다. 제가 여기 블로그에 그 AI 연동한 챗GPT를 이제 플랜트 시뮬레이션 내에서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들었었죠. 지금도 올라가 있나 잘 모르겠는데 네. 그것처럼 파이썬이 이제 한 1년 전에 2년 전에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능하다. 근데 파이썬은 아직 이제 좀 실시간 반응성? 아무래도 파이썬이 조금 느리죠. 다른 언어에 비해서. 그래서 분석, 결과 분석에만 조금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AI랑 사용하실 땐 요거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DB랑 연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 시뮬레이션, 이제 전통적인 시뮬레이션 툴을 넘어서 이제 디지털 트윈을 구현을 위한 이제 기반 도구로도 요새는 활용되고 있다. 다른 툴들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요런 인터페이스 부분에서는 꽤 요런 게 지원이 돼서 저는 좀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 차원에서. 자, 그럼 자꾸 DES 하는데 디스크리트 이벤트 시뮬레이션, 이산 사건 시뮬레이션 뭐냐? 연속적으로 흐르더라도 이제 시스템의 상태 변화는 이벤트에 의해 발생하죠. 이벤트에 의해 발생하죠. 예를 들어서 10초 동안 상태가 변하지 않아요. 그럼 디스크리트 이벤트는 10초 전에 이제 ON으로 시작 딱 뜨고 10초 후로 점프해서 엔드 딱 이렇게 띄워줍니다. 그래서 제조 현장을 보면 제품이 라인에 도착한다. 뭐 가공 시작, 가공 끝, 뭐 다음 공정 이동, AGV가 뭐 픽업, 목적지 도착, 뭐 이런 식으로 뭔가를 했다는 행위예요. 그래서 모든 물리 현상을 미세하게 계산하지 않고 이벤트 기반으로 진행을 한다. 근데 그 이벤트가 이제 확률의 개념도 들어가니까 이산적으로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시뮬레이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건, 대기, 자원, 흐름, 이건 좀 확률적 이벤트 시뮬레이션, 확률 이벤트 어디 게임 같네요. 확률 이벤트 시뮬레이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조와 물류에서 이제 DS가 왜 잘 맞냐 한번 볼게요. 제조와 물류 시스템은 뭐 보면 플로우 따라서 컨티뉴어스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냥 보면. 근데 실제로는 이산적인 걸로 가득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이 장비는 우리 15초 걸려요 라고 장비 회사에서 말했다고 15초 걸리는 게 아닙니다. 평균 15초입니다. 14초 걸릴 때도 있고 13초 또는 작업자 실수에 의해서 멈출 수도 있죠. 그죠? 그 경우에는 컨티뉴어스하지 않죠. 사실 모든 공장이 컨티뉴어스하지 않게 돌아갑니다. 컨티뉴어스하게 돌아가는 데는 진짜 이제 피스풀, 이제 문제가 없는 곳, 문제가 없었는 순간에는 그렇고 사실은 모든 게 이제 이산적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다음 제품 언제 오는데 여기로, 또는 얘는 어디로 가야 돼? 끝났는데 그 다음 거 비어 있어? 아니면 그 다음에 벌퍼가 몇 개야? 뭐 AMR을 언제쯤 와? 이 위치로. 그럼 우리가 언제 뱉어주면 돼? 요런 거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탈의 플로우, Q, 대기, 리소스, 자원, 뭐 AMR, 뭐 작업자, 뭐 포클리프트 이런 게 되겠죠. 컨스트레인트, 뭐 제약상. A는 다음 가 장비 들어갈 순 없고 나 장비만 들어가야 돼. 근데 가 장비는 놀고 있어. 그럼 A는 제약이 있죠.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쉼터 프로그래밍을 시뮬레이션 내에서 진행하시면 이제 제약상 굉장히 많이 접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variability, 이제 변동성,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확률 분포의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제 생산 라인, 물류 창고, 자동화 설비 등등 좀 강하다
이런 해결에 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이제 다른 툴도 좀 보니까 플렉심이나 애니로직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자세히는 모르니까 그거는 다른 분들한테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엑셀만 해도 되지 않냐? 되죠. 네,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고객 설득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뭐냐면 모든 것을 평균으로 계산하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우리 15초 걸려요. 잡이 15초 걸려요. 15초 아니거든요. 14초 나오고 14.5 나오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균만 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짧은 대기 시간 동안 대기열이 엄청 쌓이죠. 이제 뭐 앞 공정의 변동이 뒷 공정에 미치는 영향이 뭐 제대로 반영이 안 되죠. 사실은 컨티뉴어스하게 일단 평균으로 잡아서 엑셀은 진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병목이 사실 병목은 계속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관여해야 되는 공정용, 예를 들어서 부품 공장 같은 경우는 사람이 계속 좀 봐줘야 되는 게 있죠. 근데 사람이 봐줘야 할 포인트는 세 군데인데 사람은 두 군데, 두 명밖에 없다. 그럼 두 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하시는 건데 그 사이 시간 텀도 이제 순간적으로 병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DS는 이런 변동성을 적용할 수 있어서 이제 단순 엑셀 계산보다는 실제 운영에 가까운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제 느낌으로는 그 느낌입니다. 이건 수치화된 건 아니고 엑셀로 했을 때랑 시뮬레이션 진행했을 때 시뮬레이션이 한 결과치가 조금 더 10%에서 15% 조금 더 자세히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0%에서 15% 굉장히 크죠. 그냥 단순 100억만 생각해도 10억에서 15억이니까 그러면 할만 하시겠죠. 시뮬레이션. 그래서 시뮬레이션 이걸로 이 툴로 뭘 확인할 수 있냐? 이제 생산량. 기본적으로 제일 하는 이유죠. 이 시뮬레이션은 이제 시간대별, 종류별, 뭐 우리 목표는 얼마인데 뭐 퍼센트, 뭐 병목이 어딘지, 왜 생산량이 줄는지, 설비를 뭐 추가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또 리드 타임, 제품이 얼마나 걸려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뭐 제조 시스템에서는 사실 이런 자동화되어 있는 공정에서는 사실 시간이 곧 돈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리드 타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병목, 우리가 지금 장비를 보면 뭐 10개만큼 생산해야 되는데 8개만큼 밖에 생산을 못하고 있어. 도대체 뭐가 문제야? 어떤 장비가 문제야? 또는 어디에 사람이 뭐 숙련도가 부족해? 이런 것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비 가동률, 이제 과투자를 막기 위함이죠. 보통은 AGB, AMR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5대면 충분하던데 엑셀로는 7대더라. 이런 경우 꽤 있습니다. 이런 거 잘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대기열과 버퍼, 요것도 뭐 병목에 어떻게 보면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리소스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 작업자가 논다. 여기 작업자는 논다. 네, 무시무시한 툴이죠. 여기 작업자는 뭐 강도가 너무 낮다. 네, 나옵니다. 사실 세세하게 뭐 나사를 돌리고 이런 건 안 나오지만 어디가 부하가 덜 걸리는지 정도는 잡아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단순 계산만으로는 좀 무리가 있다. 뭐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오차가 좀 많이 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뮬레이션 하시면은 오차가 많이 줄 거다. 그래서 플랜트 시뮬레이션과 디지털 트윈, 요새 피지컬 AI 뭐 많이 좋아하시죠.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제 디지털 트윈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이제 MES랑 연동해서 뭐 생산 계획 반영하거나 뭐 실제 생산 현황 반영하거나 뭐 설비랑 연동해서 뭐 하거나 뭐 PLC, OPCA 소켓으로 뭐 설비나 외부 뭐 BI 툴을 이용해서 BI 툴로 그 값을 보내서 시각화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굳이 다 봐야 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로우 데이터를 만들고
시각화, 그러니까 모니터링 룰은 따로 쓰셔도 저도 그게 더 좋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DB 연동 잘 됩니다. 네, 문제없이 잘 되고요. 파이썬 저 요거 들어왔을 때 제일 좋아했죠. 저는 지금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요거 때문에 실시간 위에 인터페이스 덕분에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요거는 유니콘이나 블루초가 아닙니다. 이제 모든 게 디지털 트윈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뭐냐면 사실 위에 보시면 인터페이스 환경이 이때는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아무리 이제 엔지니어가 블렌드 시뮬레이션 통해서 모델을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도 요 시스템이 안 받치면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시스템 문제 많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초 단위로 거의 시간에 대한 데이터를 보기 때문에 사실 시스템에서는 1초 단위로 사실 로우 데이터 찍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면 데이터가 그렇게 방대한데 어떻게 조작하냐 이런데 사실은 초 단위 데이터가 있으면 굉장히 깔끔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그런 환경이 일부 구축돼 있다면 이제 디지털 트윈으로 확장하기 좋다. 이제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어 놓고 플러스 알파로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셋업 전 검증하고 셋업 후에는 이제 운영의 툴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단순 시뮬레이션, 이제 전통적 시뮬레이션이 가상 공장 실험 셋업 단계에 이제 뭐 의사결정에 대한 실험이라면 이제 디지털 트윈은 여기 넘어서 실제 운영에 대한 툴로 사용하실 수 있겠죠. 시뮬레이션의 그런 강한 문제는 뭐냐? 플랜트 시뮬레이션, 라인 밸런싱. 어떤 건 10초, 어떤 건 35초, 어떤 건 20초 걸리고, 어떤 건 뭐, 그러니까 설비 말합니다. 설비가 30초 걸리고, 어떤 건 20초 걸리고, 어떤 건 10초 걸리고, 이래버리면 라인 밸런싱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런 거를 이제 볼 수 있고요. 설비 투자 검토 하나 넣었을 때, 하나 뺐을 때 괜찮냐? 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버퍼 용량 이렇게 들어오면 괜찮냐? 그리고 작업자 레이아웃, 작업자나 운반 이제 경로죠. 라우트를 어떻게 찍을 것인가 또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장과 유지 보수, 어떤 타이밍에 고장이 날 것인가, 또는 뭐 피더에 뭐 볼트나 너트를 언제쯤 채워줘야 되냐. 작업자 보고 이제 룰이 있겠죠. 각 공장마다 뭐 피더 뭐 볼트 피더에는 뭐 3시에 뭐 다 부족할 것 같다 하면은 이제 한 10분 전에, 작업자한테 10분 전에 미리 알림,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생산계, 요거 이제 골치 아프죠. 이제 APS나 MSR 연동해서 주문 규칙이나 생산 규칙 만드는 거, 이게 좀 개인적으로는 가장 어려운 프로젝트 아닌가 이 경우에. 왜냐면 협업을 시스템 팀이랑 해야 돼서 이게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갈아엎어야 되는 경우가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배우시면 라인 밸런싱, 뭐 컴퓨터, 뭐 버퍼 용량, 뭐 작업자, 뭐 리소스, 고장 유지 보수, 뭐 생산 계획 이런 걸 뭐 하실 수 있다. 근데 가끔 이게 만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이 비싼 툴 줬는데 이것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되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왜냐면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여기서 시뮬레이션이 하면 매터리얼 플로우에 대한 시뮬레이션입니다. 뭐냐면 A란 제품이 어디로 가고 작업자가 어디로 가고 요걸 해주는 거예요. 근데 때로 가끔 왜 이거 기구 해석이 안 돼? 할 수 있지 않아? 뭐 간섭은 왜 체크 안 해줘? 요건 그런 툴은 사실 아닙니다. 보시는 것 같이 뭐 정밀 물리해서, 그리고 뭐 사람의 마음을 사실은 알 수는 없겠죠. 뭐 오늘 A 작업자가 갑자기 기분이 다운됐어. 능률이 뭐 100 나오다가 한 뭐 60밖에 안 나와. 그거를 뭐 심리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열해서 뭐 유체해서
요런 거는 이제 집에서 다른 툴이나 뭐 엔시스나 이런 거를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DES의 한계를 이해하고 요거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건 아마 엔지니어 분들은 조금 써보시면 아 요게 뭐 하는구나를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VIP 분들 이제 구매력 있는 분들은 사줬잖아 왜 못해 를 늘 말씀하시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그러시면 안 된다 정도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흐름과 사건으로 설명되는 시스템이 강하다. 그러니까 뭐 박스를 나르고 건베이가 이동하고 이런 거에 강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조와 물류 시스템은 단순한 이제 결국 계산식 엑셀로만 어려워요. 그래서 설비 처리 시간, 간격, 뭐 작업자 이동, 뭐 AGB 운반, 우선순위 이런 걸 동시에 실험해 볼 수 있게 하자. 이런 가상에서 현실에서 말고 그래서 생산 시스템을 이해하고 병목을 찾고 투자 의사결정 최적화하는 도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제 시뮬레이션을 왜 해야 되는가랑 플랜트 시뮬레이션이 강한 이제 장점 같은 거, 뭐 약점이죠. 뭐 해석 같은 거 못하니까 사실 그런 것도 보실 수 있고요. 그런 걸 염두에 둔 채로 이제부터 플랜트 시뮬레이션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